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면적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우연찮은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종종 야 세상이 진짜 좁구나 이런 말을 하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막상 살다 보면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막 작다고 느낀 적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존재하는 호수의 면적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캐나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과 국경을 마주한 지역에 위치한 이른바 5대 호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5대 호의 면적을 다 합쳐본다면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약 2배 이상 크죠. 하지만 엄청난 면적을 자랑하는 5대 호는 캐나다에 있는 호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캐나다에는 전 세계 호수의 60%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에는 왜 이렇게 많은 호수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고유한 호수 그리고 캐나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1헥타르, 즉 축구장 크기 1.5배에 달하는 호수가 1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뭐 호수라고 하면 보통 수심이 5m이고 그 이하는 늪이나 습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호수의 크기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산지인데다가 국토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거대한 자연호수를 찾아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댐이 건설되면서 형성된 인공호수를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수에 물이 완전히 차있을 때의 높이인 만수위 수면 기준, 충주호, 소양호, 8호호 등의 호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토면적 998만 4670제곱킬로미터, 대서양, 북극해, 태평양 3개의 대양을 접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에 자리 잡고 있는 호수의 면적과 크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5개에 달하는 면적의 호수를 가진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이때 발표된 상위 10개국을 살펴보게 되면 2위 러시아가 20만 1200개, 3위 미국이 10만 2500개, 4위 중국 2만 3800개, 5위 스웨덴 22,600개인데 캐나다는 무려 87만 9,800개로 부동의 1위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캐나다 호수 개수의 절반도 못 미쳐요. 이건 말 그대로 캐나다의 호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데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를 포함해 호수의 밀도가 높은 대부분의 지역이나 국가는 북반구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캐나다의 북부, 러시아, 알래스카, 스칸디나비아 반도 등이 있고 이 지역들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거대한 빙상으로 덮여 있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실 호수가 생성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호수를 생성한 원인이 바로 이 빙하이죠. 지구의 기후변화를 보면 지난 260만 년 동안 빙하기와 간빙기, 즉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는데 특히 위도가 높은 캐나다와 미국 북부, 북유럽 지역에서는 극지방과 고산지대에 덮여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이동해 많은 호수가 생성되었다고 해요. 이때 빙하가 호수를 만드는 과정은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바위와 흙을 동반해 산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면서 계곡 입구를 막아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빙하가 바람에 밀려 움직일 때 얼음덩어리가 바닥을 움푹 파서 얕은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박혀있는 얼음덩어리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 빙하기가 끝나고 얼음이 녹으면서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이런 과정뿐만이 아닌 다른 경우로도 호수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바로 화산활동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산활동이라고 하면 용암이 분출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녹이고 용암과 함께 분출된 화산재가 주위를 새까맣게 덮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흐른 용암이 계곡을 막아 호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화산이 터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물길을 막아 호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결국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만들어진 호수들은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캐나다에 존재하는 호수는 현재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크기의 호수가 여럿 존재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호수지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여긴 바다야 하면 진짜 바다라고 믿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호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한 담수호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가 있습니다. 이 호수의 최대 길이는 469km, 너비는 최대 203km에 이르는 정말 큰 호수인데 특히 깊이가 무려 614m에 달해 북미권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호수로 손꼽힌다고 해요. 참고로 우리나라 서해 평균 수심이 44m이고 가장 깊은 수심이 152m거든요. 동해의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1600m를 넘기도 하지만 호수의 수심이 614m라는 것은 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거죠. 게다가 이 호수의 면적은 약 27,000제곱킬로미터, 이 크기는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이고 서울 면적의 44배입니다. 뭐 이 정도 사이즈만 보더라도 이미 거대하죠. 그러나 아직 더 큰 호수들이 남아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 호수의 경우에는 호숫가에 서식하는 곰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레이트 베어 호라는 호수이죠. 그리고 이 호수의 면적이 무려 31,79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면적은 서울 51개를 합쳐야 비슷한 면적이죠. 아무래도 면적이 면적이다 보니 그레이트 베어 호는 세계에서 8번째로 넓은 강이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단독 호수로는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 캐나다 북부에 위치한 누나부투 준주의 야스키드 호에는
전 세계 수많은 호수 중에서도 단 하나의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중첩구조. 이 야스키드 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수 안에 또 다른 섬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섬 안에는 다시 호수가 있고 호수 안에는 또 다른 섬이 있고 또 그 섬에는 또다시 호수가 존재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호수 안에는 또 마나르라는 섬이 존재하죠. 말로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캐나다 본토, 야스키드 호수, 섬, 호수, 섬, 호수, 마나르 섬인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중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캐나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호수는 따로 있거든요. 네, 바로 오데호입니다. 이 오데호는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5개의 호수를 말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면적은 무려 약 24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그리고 이 5호수의 이름은 각각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슈피리어호, 미시간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오호인데 오데호 사이사이에는 서로 이어지는 강들이 있어 하나의 거대한 단일 분수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데호의 물은 가장 동쪽에 위치한 온타리오호에서 만나 세인트 로렌스 강에 흘러들어가거든요. 이 강줄기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남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대서양으로 빠지게 되죠. 이건 호수와 호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걸 다시 말해보면 캐나다와 미국은 이 강을 이용해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천연 운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는 이 호수를 이용해 석탄, 철광석, 곡물 등의 물건을 수송하고 있고 특히 양국은 이 호수를 활용해 지난 2차 산업혁명 시기 호수 주변의 도시들을 산업도시로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게다가 캐나다의 경우에는 기후 특성상 겨울철 극심한 추위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사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 오데호는 주변 기후를 비교적 온난하게 만들어 농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윈저,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시티 등의 캐나다 대도시들이 총 길이 1150km로 길게 뻗은 이른바 퀘벡 윈저 회랑이라는 인구 밀집 지대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고 그 결과 현재 이 지역에서만 캐나다 인구의 절반 정도인 1900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캐나다의 공업이 몰락함과 동시에 오데호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과거 공업단지로 활용했던 지역의 호수는 수질 오염이 되었고 특히 대도시 밀집 지역인 이리호의 경우에는 물빛이 녹색으로 바뀌어 보이는 현상인 녹조가 심각해졌다고 하죠. 결국 오랫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오데호를 지키기 위해 지난 1972년 양국의 정부는 오데호 수질 협정 체결을 맺게 됩니다. 이후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오데호 수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 오데호에는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고 이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움직이며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수 근방의 물고기나 동물의 사체에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 오데호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호수는 수생생물과 야생동물에게 필수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되었듯 각종 화물의 운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호수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원천을 제공해주기도 하니까요. 당장 이 오데호만 두고 보더라도 세계 담수 공급의 5분의 1일 뿐더러 미국과 캐나다의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과거부터 인간이 정착지를 만들기도 했고 이제는 농업과 어업을 넘어 수력발전 등의 경제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한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고 건기를 이겨내기 위한 물을 저장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호수인 만큼 과연 캐나다와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